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죠. 두 정부 모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타비 보안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동구 출신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 5월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갓난아이 같은 유모차를 끈 수백 명의 젊은 엄마들이 시위대를 선두에서 이끌고 해가 지면 전국은 촛불 행렬로 뒤덮였습니다. 실체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 광란 때문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광우병 소가 들어온다며 투쟁하는 이 나라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전 광우병 대책회의를 주도한다고 소란을 피우던 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20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라는 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뻔뻔스럽게도 그들은 또다시 선동광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사능을 앞세워 유언비어를 사이비 과학으로 포장해 정직하지 않은 투쟁으로 국민을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것이 2021년 4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기조, 보시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국제 기준과 과학적 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요. 총리님, 앞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출 대응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방출 대응 기조 다른 점이 전혀 없죠. 과학을 강조하고 과학의 기초를 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모두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지만 국제적인 기준 충족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정부 모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라는 비슷한 동일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 TF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의 국회 답변입니다. 여러 번 나온 건데요. 삼중수소 피폭 가능성은 낮다. 해양 확산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없다.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바다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정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현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시타비 후한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앞서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연관돼서는 과학과 그리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됨으로써 우리의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만약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 국민의 위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서는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그 2011년 2011년 3월에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서 방사능 기준치 초과 해역이나 수산물이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지속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해역의 해양 환경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약 2만 9천 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해수 중에 포함된 세슘 CS137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1.19부터 4.04였습니다만 밀르 BQ입니다. 키로당. 2011년부터 22년까지는 0.644부터 4.77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의 기준치 초과 해수나 수산물은 발견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정밀하게 처리되고 기준에 맞도록 방류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변의 해류 모식도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원자로에서는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오염수가 하루에 300톤씩 후쿠시마 앞바다에 흘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2년이 지났죠. 국제해양학산 모델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적용하면은 4, 5년 후, 7개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저는 보고요. 4, 5년 후인 2015년 내지 16년도에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포함한 물이 우리나라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12년 지났으니까 12년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전혀 알것으로 정화도 안 한 오염수가 과연 우리나라에 도달했느냐 이걸 보면 간단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방사능 측정 지점이 총 92개죠, 그죠? 그렇습니다. 해양 방사능 측정 그렇습니다. 지점이 거기에서 바닷물 오염된 수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미리 하셨고 또 일본에서 수입산 우리 그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죠. 일단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산은 금지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외 일본산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산에 대해서는 전혀 후쿠시마 외 일본산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는데 전혀 초과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현재까지 생산된 우리나라의 바다 또 우리나라에 생산된 수산물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산물은 후쿠시마 외 수산물은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자체로도 이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를 더럽힐 가능성,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총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를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IAEA나 이런 데하고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러한 오염수들이 제대로 된 정화 절차를 거치고 제대로 된 희석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해양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 그 국제기구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우럭이 잡혔다. 이 기사를 보고 자, 후쿠시마 앞바다가 위험하다. 이 위험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현재 잡힌 우럭, 현재 위험도가 그대로 한국에 오느냐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위험이 우리 한국까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우선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그러한 그 방사능 기준치를 넘는 그러한 물고기가 잡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수입을 금지할 겁니다. 수입하지 않을 거고요. 전문가들이 해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한 것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우럭은 어떤 그 해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해역으로 올 가능성이 적다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러한 방사성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고기들이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 지역으로부터의 그 어종을 수입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본이 어제부터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래서 아직까지 IAEA 승인도 안 났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가 IAEA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그대로 IAEA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안정성 검토가 끝나고 이번에 시찰단 갔다 온 종합보고를 포함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끝나야 이게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그 시운전이라는 거는 그 해수를 삼중수소라는 거는 걸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중수소의 방류 기준은 4만 베크렐이고요. 일본은 6만 베크렐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삼중수소를 1,500 베크렐로 낮춰가지고 방류를 하겠다 하는 게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방류하기 위해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하고 파이프 시설도 하고 모터 시설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를 이제 작동을 하려면 일본 국내에 우리로 치면은 원안위 같은 조직이 당연히 그런 거를 다 면밀하게 봐야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NRA라고 하는 기관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봐야 이게 작동이 되는구나 해서 자, 허가해 주십시오. 이걸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방류를 시작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다 IAEA나 이런 데가 전체 시설을 다 운영 상황을 그런 이번에 한 것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방류가 시작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파이프 건설의 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의 기준을 받기 위해서 시운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 우리가 판단할 종합적인 판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할 겁니다. 예. 네. 별도로 판단. 별도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민주당은 우려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괴담의 기준이 뭐죠?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 또 과장하거나 부풀리거나 하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하는 거 이런 게 다 괴담 아니겠습니까?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괴담입니다. 방사능 투기 테러다. 방사능 밥상이다. 지금 방사능이 밥상에 올라갔습니까? 독극물을 푸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괴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총리님 누굽니까? 어민들이죠. 어민과 국민이죠. 그래서 이 어민과 국민들 PPT 한번 보십시오. 오죽 답답했으면 어민과 국민들이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제발 공포를 과장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정말 괴담을 더 이상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괴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오프라인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좀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안전 필정 제도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제도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만나보면 어민들이 제일 관심사가 과연 정부의 어민 대책이 있냐, 소상공인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소상하게 방류에 대비한 우리 그 어민들이나 소상공인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정부도 우리 어민들께 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 과학적인 지식을 잘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저희가 일종의 예방적으로 하는 거, 방사성 검사를 더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나의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이런 그 잘못된 소문이나 괴담이나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지는 어민들에게 지원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지원 규모들이 정말 좀 그 효과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대해서 방사능 감시를 아주 강화를 하고요.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에 만약 잘못된 그런 소문, 괴담에 의해서 소비 위축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